안녕하십니까. 투시경의 윤정두입니다. 자, 시장의 흐름은요, 순환성인 듯 어찌됐든 시장의 고점 돌파 행진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벌써 3,000포인트 돌파에 대한 의견들이 본물을 이루고 있죠. 3,000포인트를 과연 언제 넘길 수 있을까? 당장 이번 주에 넘기더라도 이상할 건 없다라는 겁니다. 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 두 종목의 주간 단위의 상승 탄력 15% 수준의 상승 탄력까지 나온다면요, 시장의 흐름은 3,000포인트를 훌쩍 넘길 수 있을 겁니다. 시장의 강세 속에서 오늘 같은 날 3,000당 제약의 시가총액 2조가 넘는 종목의 상한가, 그리고 HLB 생명과학의 20%대 폭등, HLB의 8%에 달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강세. 자, 이러한 수익을요, 화요일장에도 여러분들 계좌 수익으로 전부 넣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주력 포트폴리오 채워놓으시고 3,000당 제약 같은 종목에서 상한가 잡으실 분들, 그런 분들만 빠르게 접속하십시오. 선착순 50명입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자, 시가총액 2조 5천억까지 달성이 된 그런 3,000당 제약의 상한가, 굉장히 부럽죠. 그렇지만 그 3,000당 제약의 흐름에 앞서서 이런 포트폴리오의 구성 기준을 잡으셔야 됩니다. 지난 10월 말 이후에 포트폴리오 계좌의 수익 범위 시장 대비해서 딱 2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월 말 종가 대비해서 시장 9.63% 움직일 때 21.92, 2배 이상. 이것이 여러분들 가장 실현하실 수 있는 하이닉스, 현대차를 비롯한 종목에서의 수익 범위입니다. 여기에는 HLB 생명과학의 수익 범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다진한 거 왜 보냐고요? 아니죠. 2월 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포트폴리오 구성해 드렸는데 3월 마지막 거래일에도요, 여러분들께 이렇게 공략주의 설정 범위를 오픈을 해드릴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흐름의 바탕을 들여다놓고 보셔야죠. 어떤 건데요? 지금 이 흐름을 놓고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2월 말 기준에 하이닉스 더 이상 못 간다라는 표현을 했지만 하이닉스, 그리고 지금 현대차 눌려져 버리니까 이거 조정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까지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명확하게 오픈을 해드리고, 이런 손실이 발생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손절 범위, 그 흐름을 논하기보다는 포트폴리오 구성에서의 비중 조절, 비중을 일부 늘릴 것이냐 아니면 늘리지 않는 범위에서 비중 유지하고 전체 포트의 수익을 가져갈 것이냐. 현재는 전체 시장 수익률 그 수준에 딱 멈춰져 있습니다. 이번 달은 사실상 시장 수익률 대비 포트폴리오의 수익은 제한적이죠. 그렇지만은 여기서 한 가지,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들어가 있지 않은 종목이 뭐가 있어요? HLB죠. 금요일 날의 경우는 뭐 일반적인 기준에서 시초가 대비 3% 조정받으면 적립니다라는 설정을 잡아드렸는데 HLB는 3%까지 밀리진 않았어요. 다만 개장 초에 저점을 이탈시켰기 때문에 일단은 정리 기준의 교육을 잡아드렸고, 그리고요, 되돌릴 때의 편입 설정 범위에 대한 교육, 그리고 지금 오늘 기준에서도 거래가 수반되고 수급이 유입되는 흐름이 확인됐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HLB의 추가적인 공략,
그런 수익 부분은 빠져 있는 상태에서 주력 포트폴리오에서의 기준이 이렇게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자, 잘 보시면요. 유가증권 시장의 흐름이 아주 단순합니다. 거래대금이 없을 때, 굉장히 제한적일 때, 하루의 거래대금이요. 어느 정도까지 제한적이었냐면 2020년 1월 2일 날 유가증권 시장의 거래대금은요. 4조 7천억 수준이었어요. 5조가 안 됐어요. 5조가 안 된 거래대금. 그 거래대금이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각국의 중앙정부, 각국의 중앙은행 어마어마한 유동성 공급, 그 유동성 공급과 함께 거래가 상상을 초월하게 터지죠. 이 당시 기준에 21년 1월 11일자 기준에 하루 거래대금, 우리나라의 사상 최대치입니다. 이 거래대금 대비 얼마나 터졌을까요? 10배 수준, 44조 4천억이 터집니다. 그렇게 되면서 시장이 40%, 11주 만에 40%. 그러면 지금으로 따져서 11주면은 뭐 예를 들면 6월 말이라고 기준 잡고 6월 달이라고 기준 잡고 6월 달 기준에 40% 올라가면 시장의 지수는 4,000포인트를 넘깁니다. 그럼 이걸 누가 땡겼어요? 이걸 누가 땡겼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LG화학이 75%씩 올라오면서 시장 지수 40%를 땡긴 겁니다. 주도주라는 거는요. 시장 대비해서 1.5배에서 단기 관점에서는 1.5배에서 3배. 장기 관점에서는 얼마라 그랬어요? 10배 수준을 들어 올리는 게 주가가 10배 수준. 그냥 뭐 소형주 테마브로서 뭐 금양 같은 종목이 10배 같다. 그렇게 해서 그게 주도주는 아니고요. 시장의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쪽의 기준에 산업에 맞춰서 움직이는 흐름이 10배 이상 나와야 그게 주도주다. 그건 장기. 단기는요. 1.5에서 3배 수준의 흐름. 그 주도주의 역할은 거래대금입니다. 거래대금. 말씀드린 거래대금의 폭발적인 흐름, 거래대금이 급격히 축소되면서 시장 조정의 흐름, 그리고 이건 뭐 어떻게 해석해도 상관없어요. 시장 거래대금이 둔화되면서 시장이 밀렸다. 시장 거래대금이 둔화될 만큼 경기가 눌렸다. 뭐 어느 쪽으로든. 그러고 나서 거래대금이 수반되고 가격 반발력, 코스닥은요. 하루에 18조까지 터지면서 엄청난 탄력. 그리고 눌린 이후에 다시 거래대금이 살아나죠. 이번 달 거래대금 충분히 실릴 수 있는 위치. 거기서 가장 돋보이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의 거래대금, 당연히 시가총액 1위니까 거래대금 1위여야 된다. 아니에요. 그 전에 삼성전자의 거래대금이 1위에 못 미쳤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래가 빵빵하게 터지니까 이러한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흐름이. 시가총액 5위까지 올라섰던 기아가 하루에 12%씩, 삼성전자가 뭐 6%, 7%, 하이닉스는 마찬가지 8%, 9%. 그 흐름이 나와줘야 돼요. 그 수급의 범위에 맞게 그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결론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시장의 지수의 역할론과 삼성전자의 역할론을 본다면 어떻게 돼 있어요? 삼성전자는 지금의 위치에서도 시장 대비 5배 이상 올라와 있습니다. 5배 이상. 주도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월봉의 차트인데 실질적으로 9만 원을 넘긴 거는 4거래일 뿐이 없어요. 그리고 8만 5천 원을 넘긴 거는 요 보이지도 않는. 그러면 정상적으로 정확히 말씀드리면 8만 원 이상이 요 정도 범위가 되는데 8만 원 이상에서 사신 분들만 시장 참여자라고 할 수는 없죠. 또 8만 원 이상에서 사신 분들이 이러한 장기간의 기준 속에 평단이 대부분 낮춰져 있겠죠. 다시 얘기해서 사상 최대치 고점 수준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누가? 삼성전자가.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 보셨고, 그리고 삼성전자의 거래대금 5MA, 20MA. 거래량이 아니라 거래대금으로 보면 더 월등히 형성되어 있습니다. 수급 범위 지난해 1월 이후부터 우리나라의 외국인 순매수 1위가 삼성전자입니다. 그 정도로 업황의 또 산업의 개선폭이 어마어마하다. 이 삼성전자가 2분기 들어서 지난 2020년 11월, 12월, 21년 1월 11주 동안에 11주 동안에 올라온
75%의 폭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라는 거예요. 50%만 올라가도 12만 원 수준입니다. 삼성전자 목표주가 12만 원 설정한다면 다들 정신 나갔다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시장에 계시죠. 삼성전자가 지수를 견인하지 못하는데 삼성전자가 이러한 지수를 견인해 줘야 지수가 정점을 찍고 여타 종목군들의 랠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는 못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주식시장에 남아있는다. 그거는 무슨 아이러니한. 그러니까 채널 돌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삼성전자 좋다고 실컷 얘기해놓고 삼성전자 살까요? 그러면 꿀먹은 벙어리가 됐다가 응? 그랬다가 어디 이상한 소용주 이상한 거 하나 드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좌가 계속 시퍼래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삼성전자의 흐름과 하이닉스의 흐름은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우리나라 시가총액 비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28% 수준이에요. 실질적으로 27%예요. 이 두 종목이 10%, 15% 움직이면 3천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넘어가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하이닉스 좋아요. 이 수준이 아니라니까. 이거 정확하게 이거 매번 고친다는 게 매번 지금 모니터링 하시는 분 우리 안 계시나 모르겠네. 모니터링 하시는 분 이거 좀 계속 적어 놓으세요. 10억 원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조 3천억이 아니라 13조예요. 13조. 그리고 요 기준은 제가 떼찌떼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까먹으니까 매번. 이게 23년도 10월 말일 기준에 10월 말일 기준에 10월 30일, 31일 기준에 KBS 공영방송 교육 들어갈 때 그때 가지고 간 교육 자료입니다. 그 방송에서 활용한 KBS 방송에서 활용한 그때 하이닉스의 전망치는 8조 1천억이었어요. 영업이익 전망치가 8조 1천억. 그것이 3월 3일에 11조 1천억 수준이어가지고 이야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11월, 12월, 1월, 2월 이 4달 동안에 3조의 영업이익이 증가했습니다. 전망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12일 기준에 11조 3,300억이던 영업이익 전망치가요. 지금 12조 1천억 수준입니다. 하루에 500억이 아니라 그 이상 증가하고 있어요. 제가 판단할 때에는 4월 실적 발표 나오고 5월 즈음이면은 영업이익 전망치가 15조를 넘길 수 있다. 15조의 규모라는 거는 2017년도 사상 최대치 영업이익을 냈을 때 그 13조 영업이익을 넘기는 거고 2018년도에 다시 한번 사상 최대치 영업이익 내죠. 20조입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20조는 7월 2분기 실적까지 해서 연말 12월까지면 올해 기준에 20조 원까지 전망치가 상향할 수 있다. 2017년도에 그랬어요. 5조에서 6조 예상했는데 13조 나온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계속 실적 전망치는 상향이 된 거죠. 지금 3월 들어서만 13군데서 실적 전망치 13군데서 보고자료가 나왔어요. 13군데서 보고자료 나오면서 계속 상향이 된 거예요. HLB는 지금 사실상 최근 들어 단 한 군데도 정상적인 보고서를 내준 적이 없어요. 시가총액 3위 HLB. 우리가 오늘도 들여다보고 공략을 한 HLB.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가 전체 시장에서 작년 1월 2일 이후에 2위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력 포트폴리오에 넣어놓는 겁니다. 이 갭에 대한 목표주가 돌파 갭에 21만 원과 23만 원. 그리고 외국인 기관 매집의 기준에서의 매집 목표주가 21만 원과 23만 원은 당연히 돌파된다라고 설정을 해놓는 거예요. 월봉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월봉의 갭이 한 번 더 나와주고 그 시세 뿜어주는 흐름이 아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지금 시가총액 3천조가 넘어요. 우리나라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3천조. 삼성전자의 6배가 넘고 하이닉스의 25배가 넘습니다. 그런 종목이 올해만 100% 올랐어요. 근데 뭐 얘네들이 못 움직인다라고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일 기준에 하이닉스 기준 무조건적으로 들여다보셔야 돼요. 하이닉스
삼성 SDI, HLB,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미 반도체까지. 월요일장 공략 좀 다 해서 올려드린 내용이잖아요, 이거는. 결론은 이러한 흐름들을 바탕으로 한미 반도체까지도 들여다 보셔야 되는 게 옳고, 한미 반도체 지금 보고서 새로 나와 있죠. 23년도 1월 2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미 반도체 기준의 흐름, 외국인 기관 누적 순매수 기준의 흐름 15위 안에 들어와 있어요. 시가총액이 15위는 아니거든요. 요거는 큰 의미 부여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이닉스하고 올해 들어서도 이제 수주 공시 발표가 계속 나와 있었고 작년에도 계속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하이닉스 이외에 HBM 장비 매출처의 다변화가 나와 있어야 됩니다. 매출처의 다변화. 그렇게 돼야만 한미 반도체가 지금 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고평가입니다. 굉장한 고평가입니다. 뭐 예나 뭐 2차 전지나 또 HLB나 프리미엄이 어마어마하게 상상을 초월하게 높게 붙어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에서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는 분명하게 저평가는 아닙니다라고 나와요. 다만 매출처의 다변화 등을 통해서 TC본드 세계 1위니까 그 TC본드라는 건 뭐냐면 지금 HLB가 뭐예요? D램을 1장, 2장, 3장, 4장, 5, 6, 7, 8, 9, 10, 11, 12장까지 쌓아 올린 게 HBM3E란 말이죠. 5세대. 그 12장을 이렇게 쌓아 올리는 기술, 그게 TC본드. 한미반도체 세계 1위. 그러니까 한미반도체 장비를 가져다 뭐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인데 그게 하이닉스가 거의 다 가져다 쓰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생산 라인 양산의 확장이라든가 삼성전자의 양산 확장 또 일본 업체들이 뛰어드는 그 흐름 속에서 한미반도체 매출처가 다변화될 수 있다. 그 내용인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저평가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월봉 기준에서 누적적인 수급 범위가 아직도 더 들어올 수 있는 오늘도 쌍끌이 꼬리가 좀 달렸지만 월봉 주봉에서 멋들어진 흐름으로 다시금 신고가를 내줄 수 있는 위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 기준 26일 개장 전에도 들여다보셔야 된다. 주력주의 기준은 다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현대차 이게 말이 됩니까? 24만 원 미만. 어떤 게 말이 안 되는지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현대차의 주식수가 2억 1,100만 주짜리인데 지금 주가면은 50조? 50조가 살짝 깨진 건가요 지금? 50조 수준이에요. 순이익이 얼만데? 순이익이 12조인데 50조면은 PER 4배인데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 작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올해 기준에서도 쌍끌이 순매수 1위입니다. 올해 기준에서도. 근데 이런 현대차를 뒤로 하고 지금 막 움직이고 있는 HLB만을 편입하겠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50조 7천억까지 쪼그라들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작년 순이익 12조, 올해 12조. PER 4배. 이런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30만 원을 가더라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자리에서. 이 주봉의 흐름에 이 멋들어진 흐름이 이렇게 연출되던 이 흐름에서 또 그냥 한 방, 두 방 두들겨 맞고 그러고 나서 바로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이 수급 범위에. 현대차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삼성전자에서 하이닉스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기아 시가총액 5위까지 올라온 종목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현대차, 삼성전자 52주 신고가 랠리. 주춤거리고 있지만 주성엔지니어링,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미반도체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그런 다음에 이런 종목군들 보는 거예요. 엔캠, 뭐 알테오젠, 엔캠은 뭐 차익 실현 벌써 청산 다 끝났고, 알테오젠도 청산 다 끝났고, HLB도 청산이 끝났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어요. 재편입의 기준을 잡아놨기 때문에 그 다음 흐름을 한 번 더 볼 수 있다. 리스크 관리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변동성의 확장이 나올 수 있어요. 그 흐름 이후에 이런 삼천당 제약 같은 수익, 시가총액 1조 이상에서의 상한가 종목이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가 11개입니다. 1조 미만에 대해서 의미를 크게 부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뭐 1조 이상짜리 팡팡 나오는데 다만 이제 갭 상승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기준점들을 놓고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 흐름 범위가 이런 식으로 2월 8일 날에 한미반도체입니다라고 해서
68,600 아니죠. 62,000원대 뜬 거죠. 그러고 나서 이게 107,000원대까지. 당일날 당연히 상한가 같고요. 엔캠 208,000원 아니지. 이게 2월 8일 핸드폰에 캡처된 인공지능 불기둥 AI V930. 지금 바로 문자 보내세요. 지금 문자 보내셔야지 언제 문자 보내실 거야. 선착순 50명입니다. 50명에 한해서만 검색기를 드리는 거예요. 엔캠 구정 연휴 지나자마자 2월 13일 날 또 포착되죠. 208,000원에서 또 24만 원 포착되고 또 상한가 갑니다. 그렇게 해서 35만 원까지 다이렉트로. 그리고 나서 꺾여. 가온 칩스, 땡큐. 13일 상한가, 22일 상한가.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라 하시는 신품 신성 델타테크 여기서부터도 또 더블. 포착되고 상한가. 마찬가지로 알테오젠 겁나신다 했었죠. 알테오젠 여기서부터 또 더블. 여기서 이날 당연히 상한가. 이 흐름들을 그대로 레이크 머티리얼즈 그다음에 오늘 기준에서 3,000당 제약까지. 오늘 변동성이 3,000당 제약은 갭상승 20%라고 하더라도 HLB 생명과학 일단은 뭐 추가적인 흐름을 또 봐야 됩니다.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는 강했어요. 또 기관도 같이 들어왔고. 근데 중요한 거는 유통 물량이 많아요. 외국인 지분의 일정 범위는 공매대차 상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대주주가 10%뿐이 안 됩니다. 지금 HLB 지분이. 그러니까 유통 물량이 많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종목 검색기에서 나온 종목만을 가지고 1월 29일 예탁자산 가상계좌 1억 원을 기준으로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11거래일 만에 21%의 수익. 이때 기준은 IT 쪽에 HPSP 그다음에 엔캠까지도 엔캠의 상한가. HPSP의 27% 폭등 그리고 하이닉스의 공략. 그리고 나서는요. 다시 뭐 눌림목 받았지만은 한미반도체 기준에서 다시 또 회복 그리고 48%의 수익 범위가 거래일 수는요. 27거래일 만에. 이게 뭐예요? HLB의 수익 범위입니다. 전부. HLB. 또 HLB. 그러면 이 계좌가 실질적으로는 더블가 있어야 돼. 지금의 기준이라면. 근데 제가 한번 다시 복기를 해봤어요. 만약에 지난주 초반에 HLB가 거래가 둔화됐을 때 정리를 안 했다면 목요일 날에 강세 그리고 금요일 날에 급락이었잖아요. 그걸 전부 감안을 했을 때 뭐 정리하고 이런 걸 다 감안했을 때 보니까 6% 정도의 추가 수익 그리고 플러스 오늘의 일정 범위의 수익 정도 되겠더라고요. 어쨌든 지금은 40%대에서 3월 19일 이후에 정체 상태로 좀 멈춰져 있어요. 이수베타 지수도 거래가 좀 많이 둔화돼 있고 그래서 종목 검색기에서 나오는 종목에 이러한 수익 범위를 나는 잡아내고 싶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셔서 종목 검색기 주세요. 오늘 마지막입니다. 그 기회 놓치지 마시고 중요한 건 수익이죠. 수익부터 내시고 종목 검색기 받고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노란톡 들어오십시오. 지금 시즌 7번째, 2번째 방도 1,1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나가시겠어요? 첫 번째 방에 1,500명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나가시겠냐고 이런 수익을 가지고. 노란톡도 지금 선착순입니다. 이제 30명 자리도 안 남았어요.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자, 잘 보셔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총액 2위 하이닉스, 시가총액 5위, 6위 이런 종목에서 사상 최대치 신고가 52주 신고가. 그러면서 주성, 한나, 에어로스페이스,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에서 사상 최대치 신고가, 또 52주 신고가, 그다음에 HLB 사상 최대치 신고가, 나머지 종목군들의 기준. 자, 이 수익 범위들을 다 여러분들 걸로 갖고 가셔야 돼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제약바이오 쪽에 삼천당 제약, HLB 생명과학, 신풍제약 뭐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상은 원택 같은 종목이 시가총액 1조가 안 돼요. 저 종목 빼고는 전부 시가총액 초극대형주. 한미반도체 꼬리가 좀 아쉽지만은 쌍끌이 순매수로 마감 잘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2거래일 연속 윗꼬리 달렸지만은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의 기준이고요. 20거래일 고점 랠리를 피고 있는 삼성 SDI도 수급과 거래량이 다 동반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 속에 삼천당 제약을 잡아간다는 거죠. 오늘은 좀 너무 늦게 떴어요. 이거는 교육용으로는 여러분들이 들여다볼 수 있어도 21% 갭상승의 종목을 와 편입 잘하셨죠, 대박 나셨죠, 그건 아닌 것 같고, 그 이전부터 삐삐삐, 그 이전부터 우린 보고 있었다, 그건 또 거짓말이고. 결론은 이런 종목의 첫 거래가 터진 이후의 흐름이 HLB 또 HLB 생명과학처럼의 변동성 확장으로 또 알테오젠처럼의 흐름으로 연동이 될 것이냐, 뭐 그런 기준들을 좀 놓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HLB 생명과학도 오늘 10% 떴어요. 사실 10%의 갭상승이 나왔고, 갭상승 이후에 이제 갭상승이 2%였죠. 근데 거래가 제한적이어서 10%까지 올라온 이후에 수급 들어오는 것과 함께 움직임이 나온 거예요. 그게 뭐 25일 기준입니다. 핸드폰 배터리가 이때 90%까지 충전이 돼 있었네요. HLB 생명과학, 신풍제약, 한미반도체, HLB 기계적으로 뜹니다.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기계적으로 뜹니다. 편입되고 나서의 수익률, 진입 이후의 수익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진입되고 나서 이런 수익이 발생됐을 때 꺾여져 내려오면 차익 실현의 신호가 나와야죠. 마찬가지예요. 20일 기준 또 19일 기준 이런 종목군들의 수익 범위들 전부 놓고 보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린 거고. 그리고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 갭상승 이후에 상한가, 나머지 이제 제약바이오 업체들의 불을 질러준 거죠. 추가적으로. 그리고 1조 이상짜리 종목 2조 6천억 수준까지 올라온 거예요. 2조 5천억 원대. 상한가 한 번에. 그러니까 2조 수준의 종목이었다는 거죠.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도 이런 변동률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 최상위의 기준에서 흐름인데, 사실 HLB의 경우는 거래대금 1조씩 터졌었어요. 이번에 변동성 확장될 때. 오늘은 거래가 상당히 제한적인 겁니다. 뭐 좋게 생각한다면 매물이 없다, 기대 요인이 많다, 주주총회도 있고 파이널 리뷰도 이제 뭐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재료 노출로 인식돼서 변동성의 확장이 차익 실현 욕구와 함께 무너져 내릴 거냐, 아니면 뭐 최종 승인이 있으니까 한 단계 더 업이 될 거냐, 그럼 뭐 자세히 들여다놓고 봐야 되는데, 리스크 관리 철저히, 비중 조절 철저히 잘 하셔야 돼요. 그거만 잘 지켜나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삼천당 제약이 오늘 뭐 상한가 가는데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상한가 갔다. 주말에 다 오픈돼 있던 내용이고요. 내일 당장에 거래가 수반되느냐, 그 정도 놓고 보시면 되겠고, 개장 초에 빠르게 뭐 포착되고 움직임, 또 상한가라서 뭐 탈퇴 신호가 없이 묶여져 있는데, 이건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뭐 편입했다, 이건 거짓말이고, 검색기에 포착이 돼서 이런 상한가까지 형성이 됐습니다, 그 정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밖의 종목의 기준에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막 1조를 넘긴 거예요. 그죠? 주가가 폭등을 하면서 1조를 넘긴 거란 말이에요. 거래대금 최상에 놓여져 있고 1조 이상짜리 상승률 최상인데, 일단은 강보합에서부터 이제 터져 나와서 올라오는 겁니다. 강보합에서부터 부럽죠. 그리고 이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의 신호까지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개장 초에 진입, 그리고 초강세 흐름, 최고점 대비 조정, 탈퇴, 재진입, 탈퇴. 얼마나 좋아요. 탈퇴 신호까지 나온다? 띵동! 차익 실현하세요. 그 신호까지 나온다? 뭐 행복한 거죠. 오늘은 뭐 완전히 이 바이오 쪽, 제약 바이오 쪽의 기준입니다. HLB 생명과학. 뭐 지금에 와서 22일 날의 흐름을 해석해드리면 뭐예요? 근데 22일 같은 경우에 노란톡에서 전략 잡아드린 게 뭐냐면,
단순합니다. 증자 발표를 하잖아요. 주주 배정으로. 근데 증자 발표의 납입일이 5월 최종 승인 이후에 납입일이 잡혔단 말이에요. 승인 이후에. 그러니까 뭐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면 뭐 자신감 있네라는 거고, 통과되면 그럼 그때 보고 돈 줘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부정적으로 해석한다면 아니 돈 앞으로 끝내주게 번다며. 좀 어려우면 그냥 대주주가 사재 털어서 해. 돈 없어? 15조짜리 시가총액 15조짜리 HLB를 바탕으로 해서 돈 없다라는 거야? HLB에도 3자 배정 600억 들어오고 이번에 또 1,500억인가요? 부정적으로 해석한다면 뭐 또 끝없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객관적인 내용은 펀더멘탈적으로 고평가다. 그거만 좀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뒷부분에 다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HLB 생명과학 시가총액 2조 6천억 24,300원까지 끌어올렸고, 그리고 외국기관 쌍끌이로 오늘도가 아니죠. 뭐 2%대 매수가 들어왔는데, 앞전에 변동 나올 때 신한창구 위주에서 강력한 매수, 신한창구가 프로그램을 쓰면서, 그리고 주가 조정 받을 때 강력한 매도, 차익 실현인지 손절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다시 또 강력한 매수, 뭐 이렇게 되면서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뭐 수급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신한창구 위주에서의 흐름을 좀 들여다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매 평균 단가가 꽤 높아요. 오늘 24,000원 수준에서도 100만 주 단위의 물량을 가져갔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평균 단가 기준 잘 보시고 대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종목 검색에서는 3월 13일의 기준이죠. 얼마요? 17,700원? 아니죠. 그 이하에서 뜹니다. 그리고 22,800원. 그리고 오늘의 기준에서 사실상 진입 범위는 22,000원 초반에 포착이 되고 10% 이상. 만약에 그 전부터 손바뀜이었다면 좀 강력하게 들어갈 수 있었겠죠. 어찌됐든 HLB도 마찬가지예요. 거래가 오늘 좀 제한적인 상태에서의 강세 흐름이 포착된 거예요. 거래가 평상시 대비해서 많이 둔화된 겁니다. 어쨌든 뭐 HLB도 놀란 가슴 한번 쓸어 담을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되신 거죠. 근데 거래량 부분을 오늘 300만 주대인데 500만 주로 크게 상향을 해놨어요. 이건 큰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500만 주가 터져줘야만 거래대금이 월등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12만 원까지 올라왔죠. 500만 주 터져봐야 6천억 분이 안 돼. 1조씩 터졌어요. 1조씩. 응? 리스크 관리 그래서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HLB의 흐름을 바탕으로 계좌 수익을 1월 29일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10일 거래일에 21%. 이거는 이제 IT, 엔캠, IT 위주에서 흐름이었다면 그 다음에 40%를 돌파한 거는 HLB입니다. 그게 언제예요? 3월 8일. 여기서부터 HLB를 꾸준하게 공략을 잘 해왔다면 계좌는 따블이 나 있겠죠. 근데 쫄보인 정도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조절을 해오면서 지금 계좌는 40%대 그대로 멈춰 있어요. 43, 44 요 정도예요. 여러분들도 수익 범위에서 무조건적으로 야, 한 방이야 이거 하지 마시고 리스크 관리만 어느 정도만 해 나가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1월 29일 똑같은 기준에서 사실은 HLB를 여기서도 공략을 했어요. 누가요? 조금 전에 보신 그 가상계좌 기준에, 그리고 여러분들 선배분들께서 그렇게 해서 종목 검색에 나오는 10조 이상짜리 HLB, 10조 이상짜리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에서의 수익이 누적적으로 얼마까지? 40%대까지 나온 겁니다. 가상계좌 1억 계좌, 그리고 여러분들 선배분들의 실제 계좌 1억 계좌 1억 4,500만 원. 아쉽죠. 만약에 HLB 끝까지 그냥 집중했으면 3월 8일 이후에도, 그럼 이때가 우리가 마지막 나올 때 기준이 HLB 10만 1,000원대 나왔어요. 그럼 거기서부터 20%니까 그때 40%의 기준이었으면 거기서부터 얼마가 돼요? 예? 그럼 지금 170% 이상 돼 있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긍정적인 시각만 가져가는 거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 어차피 한번 흔들렸을 때 100% 비중이라면 잘려 나갔겠죠. 그런 기준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종목 검색기에서 10조 이상짜리 종목 나오는 것을 바탕으로 이런 수익 범위를 낼 수 있다면 서두르셔야 된다는 거지. 지금 종목 검색기 신청 50명 선착순 해놨더니 지금 뭐 20명도 안 남았어요. 지금 빠르게 문자 보내시고 내일 돼서 나도 또 주세요. 이거 없어. 끝. 오늘이 끝. 지금 당장 보내시는 게 끝. 그렇게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선배분들처럼 이런 수익 잡아내시고, 그리고 QR코드 찍고 노란톡 오셔서 나 검색해 받았는데
검색기에 대한 활용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응? 그리고 나 진짜 실질적인 계좌 수익,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계좌 수익도 내게 해주세요. 무료 교육 받으시고 무료 동영상 보시고 종목 검색기 선착순으로 빨리 문자 보내서 받아가시고 문자 보내셔야 되는 거 다른 게 아니라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자, 지금 미국 증시가 살짝 눌려져 있는데 걱정 없어요. 만약에 이제 미국 증시가 눌림목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뭐 HLB 1월 17일 이후에 42,000원에서 거기에서부터 186%인데 뭐 금요일 날 잠깐 시겁을 했죠. 그때 오히려 좀 더 강력하게 들여다봤어야 되나요? 근데 뭐 리스크 관리도 했어야 되니까 어찌됐건 지금부터 또 스타트라고 한다면 지금의 기준에서부터 거래 수반되고 수급 들어오는 거 확인하면 되죠. 오늘 기준에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상승률 10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일단은 HLB 생명과학에 연동된 폭이고 3,000당 제약에 연동됐다 할지라도 3,000당 제약 대비해서 수급이 원체 뛰어나고 그리고 뭐 지금 주주총회 앞두고 있고 파이널 리뷰 3월 15일 기준에 15일 전후면은 3월 초분부터 3월 말까지인데 뭐 3월 말에 기준이 잡혀 있는 건지 하여간은 결론적으로 이 HLB 같은 경우는 뭐 이 정도 되면은 HLB 척척 박사들이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도 HLB에 대해서 척척 박사가 돼 가시는 과정일 텐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부분입니다. 펀더멘탈적인 부분. FDA 승인된다고 해서 그 한 방에 그것 한 가지에 모든 게 해소가 된다라는 것은 일단 검증을 해야 돼요. 회사 입장에서 야 우리가 뭐 내년 내후년부터 영업이익 순이익 3조 2조 다 좋은데 그러면 뭐 대주주도 있는 돈 없는 돈 다 땡겨다가 자기 지분도 좀 늘려야 되는데 대주주는 지금 전환 물량을 얼마나 많이 행사를 했길래 지금 대주주 지금 10%죠. 아마도 맨 처음에 상장했을 때는 50% 정도 대주주 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10%예요. 그럼 내다 팔았냐? 내다 팔면 안 돼. 큰일 나죠. 전환 물량을 행사를 많이 한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뭐 1,300만 주짜리 종목이었는데 뭐 2,600만 주라고 할까요? 2,600만 주짜리였는데 50% 지분 1,300만 주를 갖고 있었어요. 그 이후에 전환 물량이 1억 주가 들어온 겁니다. 매년 막 들어오면서. 그 결론은 지금 1억 3천만 주가 돼 있고 대주 지분은 1,300만 주 수준이에요. 예전에 50%가 아니라 지금 10%. 그러니까 바이오주들, 제약 바이오주들의 문제가 그런 거죠. 이제 전환 사채 발행해서 자금 조달하고 뭐 기술 개발하고 다 좋은데 그리고 나서 이제 자꾸 주가 가치가 이제 희석이 된다라는 거. 우리는 철저히 펀더멘탈적인 부분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을 함께 봐야 된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부분을 FDA하고 거래소 이전 상장 두 가지로 잡아놨어요. 그죠? 두 가지로 잡아놨고 수급 범위는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쌍끌이든 외끌이든 들어와야 되는데 외국인 위주로 지금 한 7% 수준의 매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약 7% 가까운. 그리고 거래 대금이 터져야 됩니다. 근데 거래 대금이 터져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좀 주춤한 거고. 이 중에서 심리 그다음에 수급 부분이 일정 맞춰져 있는데 너무 조금 냄새가 좀 이렇게 표현하면 HLB 갖고 계신 분들 실망하시겠지만 우리는 HLB를 지난해 말 올해 초 또 2월 말 3월 아주 공격적으로 들어간 쪽이기 때문에 할 말씀 드리겠다는 거예요. 주가가 고점에서 출렁거릴 때 회사가 낮아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와 이거 말이야 이거 말이야 그러면서 IR 막 계속 진행하고 이거
악성 루머가 돌아가지고 악성 루머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어요? 시청자분들? 요즘은 옛날 80년대, 90년대, 2000년 초반처럼 뭐 진짜 말 그대로 찌라시 돌리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문자, 핸드폰 문자 스팸 오던 거. 그리고 금융당국이 야 이거 문자 과다 관여 뭐 해가지고 막 투자주의 지정하잖아요. 근데 그런 문자도 없어. 누구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근데 주가 출렁거림도 그냥 한쪽 창고, 특정 창고에서 그냥 매도야. 근데 그들만 그러면 루머를 들었다는 얘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떠들어댄단 말이에요. 거기다 블로그 이런 데 있잖아요. 공식 블로그입니다 해가지고 공시 나오는 거 보면은 16조짜리 업체에서의 공시가 맞나 할 정도로.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는 철저히 하자는 거예요. 수익은 내시되 리스크 관리는 철저히 하자. 그러니까 수익을 내실 때 기준은 뭐다? 52,800원에 이렇게 종목 검색기에서 포착이 되는. 여러분들 핸드폰에 증권 거래하시려다 보면 뭐 여러 가지 MTS 깔려 있잖아요. 거기에서 뭐 현재가부터 다 있는데 불기둥 AI, 더블 공략주, 시장 주도주 이렇게 해서 다운 받으셔서 HLB입니다. HLB라고요. HLB 떴다고요. 내일장 공략주 1,500만 주에 HLB 들여다보십시오. 거래대금 1조는 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준점대로 매매 기준을 설정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준점대로. 그러니 HLB의 이 주가 5만 원, 4만 원대 잡을 수 있었던 기준 불기둥 AA. 펀드멘탈의 뒷받침이 안 되더라도 그리고 거래가 완벽하게 실려 있을 때 그게 다시금 3월 초에 3월 8일 날 HLB입니다. 또 공략 강조를 드렸죠. 그렇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내일장 공략주 HLB입니다. HLB입니다. 편입 설정 잡을 수 있습니다. 동영상 볼 수 있습니다. 이게 3월 8일이에요. 이게 얼마냐면 3월 8일 날 제 기억이 맞다면 8만 원 수준? 8만 원에서 맴돌고 있을 때 지금 얼마? 12만 원. 거기서부터 50% 올라온 거예요. 거기서부터 50%. 지금도 늦었다 생각하지 말고 집중적으로 공략하십시오. 그건 아니죠. 지금의 기준에서도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해서 HLB 생명과학 이런 종목의 기준에 거래가 수반되고 17,000원대 거래 수반되고 또 꺾여져서 내려와 그럼 그것에 대한 해석 잘 해나가고 마지막 자락에서는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으로 심리적인 부분과 수급 일부의 수급 범위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렇다면 꺾여질 때는 명확히 꼬리 달리고 운봉일 땐 차익 실현하자. 오늘처럼 양봉으로 뻗어 올라가는데 거기서 왜 정리를 해요? 와 저점 물량 정리하시고요. 왜 정리를 해요? 물론 개파락의 우려감 때문에 정리할 수는 있지만 수급이 유입되면서 이런 흐름이라면 그 개파락의 우려감 가져가실 필요 없어요. 900만 주에 달하는 매수가 들어왔네요. 900만 주. 그럼 7%대 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7% 수준. 7% 수준. 1억 3천만 주짜리니까 그렇게 해서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뭐 11만 원, 12만 원, 13만 원까지 상향을 해드렸었어요. 13만 원까지. 이 13만 원까지 상향해드린 부분이 12만 원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목표 주가 3차, 4차 범위를 열어놔 드렸고 매집은 그대로 일단 13만 원까지. 추가적인 이제 수급이 들어왔으니까 조금 더 상향시킬 수 있습니다. 요 보시고 수익 범위 함께 하시고 그렇게 해서 내일장 기준에서 무조건 HLB를 잡아내자의 기준이 아니에요. 주력주 잡아내시고 HLB 같은 변동성 종목도 함께 공략을 해나간다. 두려움이 있으시다면 리스크 관리 비중 조절만 조금만 잘하시면 된다. 그 말씀 드린 겁니다. 자, 문자 바로 보내셔서 불기둥 AI 지금 당장 신청하시고요. 노란톡 입장하셔서 함께 하십시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자, 이수페타시스인데요. 이수페타시스의 지금 뭐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검증받아야 돼요. 검증받아야 되고 심리적인 면과 수급적인 면이 있는데 이제 심리적인 면이라는 거는 지금 뭐 AI발 PCB 업체들의 성장. 지금 PCB 업체들에서
고사양 고마진 제품 NLP. 그러니까 PCB도 계속 층을 더 쌓아나가야 된다는 거죠. 고사양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특화돼 있고, 이거 뭐 작년 자료입니다. 작년. 23년도에도 엔비디아 우습죠. 지금 뭐 2조 5천억 달러 이상.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뭐 3천조 이상 하고 있고, 지금 이때는 이제 막 1조 달러 넘기고 뭐 그럴 때 기준입니다. 8월 달에요. 그때부터 해서 뭐 이수베타시스는 방송에서든 어디서든 지속적으로 얼마부터 10,000원대부터. 그러니까 10,000원대 포착이 돼서 40,000원대까지 수익, 그리고 다시 30,000원대 이탈되고 나서 되돌릴 때 거래대금 터지고 수급 들어올 때 편입 설정 범위. 다시금 1년 만에 또 부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부각되는 게 아니라 1년 전부터 AI 가속기에 대한. 그러니까 작년에도 5월 말에 뭐 10,000원 초반, 15,000원 그때부터 진행을 했던 거고. 근데 아무리 좋아도 저평가 아닌 상태에서 기술적으로 꺾인다면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래가 터지면서 이렇게 거래가 터지면서 3월 5일입니다. 종목 검색에 포착되고 그런 흐름이 나와주면 편입, 차익 실현 그 기준을 재차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 군데에서 보고서가 나와요. 근데 뭐 그냥 뭐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목표 주가 5만 원, 5만 5천 원 그냥 쉽게 설정을 해놨더라고요. 저평가냐라고 했을 때 말씀드렸어요. 저평가 아닙니다. 저평가 아니지만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2월부터 해서 이제 생산 라인을 확장을 했죠. 확장을 해서 2월부터 본격적으로 생산 부분이 확대가 됩니다. 생산 확대와 함께 1조 수준, 1조는 채 안 되는데 1조 수준의 매출 증가 부분이 나올 수 있다라고, 1조 수준의 매출 기준이 설정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월봉의 기준에 증권사의 목표 주가 55,000원까지 나와 있는데 돌파 갭의 기준이 다음 주에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다음 주 월봉 새로운 단축 끼어지는 그 시점에서 그러면 이제 시세는 좀 폭발적일 수 있고, 주봉 기준에서도 39,500원, 47,000원 새롭게 또 잡아드렸는데 갭에 대한 그 목표 주가인데 이번에 한 단계 더 업을 시켜드렸어요. 금요일 날. 거래는 아주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월요일 날 갭 상승에 거래가 터져주면 5만 원, 5만 5천 원을 이번 주에 달성할 수 있겠다 했는데 일단은 갭 상승은 나는데 거래가 완전히 바닥거래입니다. 그래서 이 주봉에 거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빵 터지면, 거래가 터지면 시세는 5만 원대까지 날아간다. 그걸 설정해 드리는 거고, 거래가 없으면 멈춰져서 봐야죠. 그래서 결론은 지금 기준은 뭐 매집한 창구가 골드만삭스, JP모건, 시티그룹 쪽 위주에서 매수가 되어 있고요. 오늘 기준에서 이제 신한이나 한투에서 좀 매도가 있었는데 외국기관 쌍끌이 매수로 아주 좋은 6,300만 주짜리니까 한 5% 정도 매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손바뀜이 꽤 있고요. 매수 평균 단가 35,000원 수준. 프리미엄이 거의 없죠. 35,000원의 프리미엄이 없어서 슈팅만 한번 나와주면 빵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런 흐름들 잘 놓고 보시고, 원래는 내일장 공략주에 넣어드렸었습니다만 다시 빼놨어요. 왜냐하면 내일 뭐 HLB부터 해서 볼 종목이 너무 많아서.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매일 이 시간에는 윤정두와 함께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노란톡에서 전략까지 함께 보십시오. 검색기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좋은 수익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주식 투시경의 윤정두였습니다.